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스켓으로 던졌다 들어갔다 던졌다 들어갔다 차익 매수 들어오고 있고, 보면은 장이 들쭉날쭉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또 보면은 1017인데 거의 뭐 그 뭐냐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뭐 1012, 1013, 1015, 1017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의미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잘 가다가 오늘 살짝 뺐는데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에서 개인만 샀어요. 이러면 끝났죠. 수급 끝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0억이나 사줬네요. 그죠? 좀 많이 사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줬네요. 그죠? 그러면은 개인 수급을 한번 보면은 코스피는 못 가죠. 이러면 그죠?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싹 다 팔았네요. 외국인까지. 개인이 물량 받는 그림 나왔고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소량 팔았고 의미 없고, 투신이 한 200억 팔았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요런 기업들, 그리고 각 종목 테마에 좀 대장주들이 못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800억 사줬으니까 그래도 좀 추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잠깐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에요. 이거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팩트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면요, 일단 보면 있잖아요. 오늘 딱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금융이거든요. 금융, 철강, 해운이었어요. 그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요렇게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금융 증권은 제가 키움증권만 보라 했죠. 그죠? 키움증권만 보셔야 되는 국면이에요. 왜냐면 지금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세 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가 힘든 장세거든요. 하루는 인플레이션 해지로 들어왔다가 다음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성장주 테마 태워가지고 끌어올렸다가 또 다시 민감주 위주로 돌렸다가 장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디스코 팡팡으로 치면은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막 덤블링 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회자가 없어요 지금 그 시장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되게 산만한 시장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왜 키움증권 괜찮다 했냐면, 이 친구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이제는 종합증권사로의 약간 도약이 기대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성장 테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종목, 그냥 개별 종목 상으로는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외의 것들이란다. 이 외의 증권사들 저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브로커리지에서 이제는 종합금융사로 이제 발돋움 하려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철강도 반복하는데 대한제강 말고는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전 좀 어렵겠어요. 지금 국면에서는. 왜냐면 중국 쪽으로 이제 앞으로 약간은 공급 부족 현상, 그러니까 병목이라고 하죠. 병목이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소문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걱정되거든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워낙 저는 제가 봤을 땐 저평가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건 만만한데, 다른 철강들은 지금 시점에선 별로 볼 필요 없다 보고요. 해운은 HMM하고 페노션만 보시면 되는데, 페노션 신고가 냈죠. 그래서 후량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HMM도 갔나요 오늘?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못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와야 되는 타이밍 같아요. 이거 더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제 슬슬 그 수량은 좀 빼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고 정리하면요. 자, 경기 회복 국면에서 혼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혼조가 뭔지는 아시죠?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을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내가 하나 진짜 흠 잡고 끌러 판다 그러면 저는 100개 이상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좋은 점을. 약간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시장인데, 재미있는 보고서가 한 장 나왔거든요. 제가 그거를 아침에 읽었는데, 뭐냐면 코스피가 이제까지 역사상 9개월 이상 연속된 상승세를 탄 적이 없대요. 상승세를 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이죠. 17년에 8개월 연속이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요번에 6월 상승 마감 하잖아요. 그죠? 뻔하죠? 요렇게 되면은 요번이 딱 8개월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7월도 상승장이 나오면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월간 기준으로 새로 신기록을 세운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제는 숨고르기가 좀 나아질 타이밍이 아닌가.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고서였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내용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보세요. 다른 이제 내용을 보자고요. 그런 그 지표상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면요. 보세요. 6월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했어요. 보통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비안전자산이 아니라 비안전자산,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정 올 것 같다고 무섭다고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면에선 조정을 타거든요. 근데 안 탔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10%도 안 돼요. 요런 환경에서 증시가 상단으로 갈 확률이 10%도 안 돼요. 열에 한 번도 안 돼요. 근데 갔어요, 지금. 게다가 성장주 위주로 태워서 갔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거든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장이. 이거 좀 약간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증시가 엄청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흐름 자체를 역행하고 있다. 아니면 과열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약간 후자를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뜯어서 보잖아요. 지금 종합 주가지수만 3300 상단이지 여러분 계좌는 다 뭘 들어있을걸요? 파란색으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각 산업도 아니에요.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 이슈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만 끌고 가고 있고, 게다가 그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면 지수는 당연히 끌고 올라가거든요.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뻥 지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로만 3300인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한 3000 초반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군이 좀 전반적으로 재미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림 자체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막 상승장이다, 역대 뭐 최고 기록 세웠다라는 거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안 되고, 저는 좀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보시면은 장비주라든지 소비주들은, 소비주가 아니라 수제주들은 좀 소외됐죠. 오히려 빠졌어요. 그죠? 근데 LB세미콘이라든지 테스라라든지 또 뭐 있죠? 뭐 네페스 요런 후공정만 갔어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안 가요. 반도체 소부장이 가면 다 같이 따라가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도 너무 특이했어요. 오늘 소재주, 장비주, 부품주들을 내려두고 후공정만 따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특성을 딱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국면에서는요, 종목 선택이 확실하지 않으면 물려요. 그래서 내가 종목을 진짜 그 산업 안에서도 제대로 찝어낼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관문이 좁아지고 있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드렸잖아요.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의 관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을 준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좁았자 한 0.5% 줬다가 다음날 바로 빼버려요. 또 그래서 종목을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치 잘 가는 것처럼 액션만 보여주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면 물릴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은 현금을 그냥 쥐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거 잘 못하시죠. 못 기다리셔가지고. 그죠? 조바심 나시고 약간 나만 빼고 4천 가는 거 아니야? 나만 빼고 코스피 4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견뎌내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닐 거라면은 방법은 하나 있죠. 시장에 완전 소외된 소외주를 건드리시든지, 아니면은 산업을 한 발짝 앞서서 미리 보시든지. 한 발짝 앞서 보신다는 건 최소한 증권사 애널들보다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발. 힘들겠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소외주 건드리셔야 되는데, 소외주는 또 소외돼서 싫으시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은 그냥 현금 쥐고 계신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시장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대한제강을 예로 한 번만 들어드릴게요. 대한제강이 지금 대응이 안 되셨죠. 그죠? 제가 이거는 중간중간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강력 추천했어요. 일단 종목 자체는 강력 추천이다, 들고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업 내용은 오늘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어요. 2분기 실적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면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꺾이겠죠? 기관애인이 쌍끌로 들어왔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꺾여요. 일단은. 이런 거는요, 사시고 만약에 파란불을 주잖아요. 내가 산 그 가격보다 싸지잖아요. 그럼 추매하시면 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아지잖아요. 수익권으로 가잖아요. 팔면 돼요. 팔고 그 요만큼 판 요만큼을 다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빨간불 준다, 또 파세요. 또 빨간불 또 준다, 또 파시고요. 그리고 그냥 네가 언제까지 빨간불을 이어가나 내가 한번 지켜본다, 따라가 본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엎어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시겠나요 이제? 그러다 한번 꺾여준다, 그걸 가지고 아 나 불태우다 끝났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 나이스 추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빨간불도 대응이 되고 요 파란불 국면도 대응이 되시죠?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는 진짜 확실한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90% 이상이거든요. 이런 건 할만하죠. 한번 배팅해볼 만하죠.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분석을 했을 때는 25,000원도 싸긴 싸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물렸을 때 연말 내년까지도 장기 투자가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만만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요, 자 여기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조라고 했죠. 그죠? 혼조란 말이에요. 애매해요 지금 국면이.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 뭐냐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네요. 그죠? 실적 시즌은 다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시죠?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실적이 다 나와줘야 돼요. 8월 15일까지. 이때까지 실적 공시 안 되면은 아시죠? 뭔지? 상장 폐지 위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실적 어닝 시즌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야 어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대 하면은 좀 약간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순환매가 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가 변수라고 보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혼란스럽다,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런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전체 비중에서 50%는 현금 쥐고 있는 게 낫다 마인드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증시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증시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지금은 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산업도 좋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내볼 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달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성적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았어, 니들 지금까지 결과는 되게 잘 좋았어, 지금까지 흐름은 좋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적표 한번 보자. 실질적으로 니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한번 볼까? 실속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까볼까? 약간 이런 잣대를 들이밀 수 있을 만한 지점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국면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12개월 월 평균 수출 대비 해가지고 코스피는 지금 7배 상단에 가 있거든요. 6.9일 거예요. 6.9배 상단이거든요. 여기는요 시장이 한번 꺾일 수 있는 지점이에요. 6.9가 좀 위험한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선반영. 그래서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려면, 이것까지 다 깨고 가려면 예상치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수출 지표 자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에 그럴 분위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가 딱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준의 긴축도 봐야 됐고, 그리고 선행 지표들도 지금 살짝 꺾이는 지점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이래요. 여기가 상단이라고 하면 요 정도 꺾였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거 위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거를 다 소화하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 그냥 국내 증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거를 다 그냥 깨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펀더멘탈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안팎으로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업황을 조금만 더 살펴드리면요, 제조업 지수에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재고량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재고량이 바닥이 났다는 거는요, 공급을 제대로 못 맞춰줬기 때문에 그냥 다 끌어다가 썼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춰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미국이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후에는 재고량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은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글로벌 제조업 그냥 통상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미국 쪽을 하나로 보면서. 그래서 제조업은 한 2, 3분기까지 괜찮구나 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화학주는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제가 봤을 때 화학주들은 지금 조금 얘기들이 무겁게 돌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고 싶어지지는 않는 국면이에요. 적어도 연말까지 만약에 투자하고 보신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가 너무 컸어요. 커도 기저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난 그 수요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아무리 봐도. 조심하세요. 화학주는 진짜 조심하시고요. 지금은요, 본다 그러면은 반대로 물량이 폭발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봐야 돼요. 정반대, 화학주들하고는 정반대 국면에 있는 산업을 봐야 돼요.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지금 얘기 도는 게 이거거든요. 얘기 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봤어요. OLED 돌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아마도 요런 거 봐야 돼요. 요런 게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어요. 왜? 기존에 공급 부족으로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스마트폰까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공급 부족으로 애를 먹었어요. 자, 보세요. 시간을 돌려볼까요? 화학주들이, 소재주들이 왜 갔죠? 갑자기 왜 이렇게나 튀었죠? 공급 부족이 나서 그렇거든요. 수요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가들이. 그러면서 꺾였죠, 지금. 자,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들은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못 따라갔죠, 그죠? 수요를 못 맞춰줬어요, 공급이.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수요가 이렇게 지금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향후에 이쪽으로 반대로 이연 수요가 날 수 있는 산업을 봐야 되는 시점인 거지, 피크 찍고서 아웃되는 그런 산업들을 지금 들고서 이걸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OLED 이쪽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보셔야 되는 국면이라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남은 호재라고 한다면 경제 정상화가 있을 거예요. 경제 정상화죠. 요거 하나 기대되는 그 우리나라 국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소비주들, 특히나 서비스 업종들, 이런 쪽으로 시세 탄력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비스 산업들. 그래서 그냥 이건 들고 버티시라고 했죠, 그죠? 주류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악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선 반영된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차후에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을 만한 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게 아닐 거면 전체 주가 지수 자체가 아예 하향 조정되는 국면까지 끌고 가시던지요. 저처럼 물 떠놓고 코스닥 974 하단으로 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던지요. 차라리 반대로. 아시겠죠? 지금 어설프게 포지션 잡았다가는 깨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좀.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못 가요. 이게 진짜 웃긴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주가 가고 있어요, 반대로.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 똑같은 시장의 성격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 전체의 PER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버블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그럼 터져요. 이게 계속 가면 향후에 터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7월에서 8월 적어도 이 사이 국면에서 숨고르기든 아니면 큰 조정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조금 조심하시고요. 한 50% 정도 현금은 가지고 계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를 서서히 올리고 있거든요. 신흥국이 먼저 금리를 결국에는 올리게 됐어요.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아슬아슬하죠, 그죠?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6월에 자 실업률 그리고 신규 고용 지표가 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이 긴축을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이에요, 그죠? 이미 물가 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죠? 고용 지표가 2번 이상 뛰잖아요, 연속으로 2번 이상. 그러면 아마 금리를 건드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뛸 거예요. 6월달 아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가 크게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지금 딱 국면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된다 그러면 7월 8월이겠죠, 그죠? 그때쯤에 글로벌 증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셨죠? 당분간은 2분기 실적이 확실한 거,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위주로 단타 위주로 치고 빠지기를 빠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는요 최소한 3분기 실적까지 볼 수 있는 것들로 총량의 한 50%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50% 현금으로 쥐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이 이렇게 한 방에 깨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양방향 대응이 되시죠. 단타 치시다가 물리면 아씨 안되네 그러면 시장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시면 되고, 운 좋게 계속 그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신다?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계속.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제발 코스피 그 코스닥 시장 조정 한 번만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편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단도 잡았고 상단도 잡았죠. 그러면은 이제 잠 잘 오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 막 그 계속 현금 100% 태워가지고 투자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리되셨어요? 주요 기업 한 번만 봐드릴까요? 너무 반복하고 있는데 한 번만 슬쩍 봐드릴게요. 일단 건자재는 들고 계셔야 돼요. 건자재 들고 계세요. 하나 정도 원하시는 거 하나 뽑으셔가지고 총 내가 100주 살 것 같으면 50주 정도 가지고 단타 치세요. 자, 내가 100주 살 거예요. 이 기업을 총 100주 살 거다. 50주 살 돈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건 호주머니에 넣어 두시고 나머지 50주를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느냐, 50주 사셨다가 튀잖아요. 반 잘라서 한 25주 던지고 제발 떨어져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찾아오시고요. 그럼 이거 단타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요리하세요. 그럼 딱 편하시죠. 건자재 같은 거 하나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지 하나 들고 계세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게 OLED 하나 있으시면 좋거든요. OLED는 하나 들고 계시고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하나 또 들고 계세요. 반도체는 만만한 거 많거든요 지금. 뭐 테스나, 테스, PSK, 그 다음에 원익 QNC는 어떻죠? 얘 안돼요. 얘는 고점이네요. 진짜 세네요 힘. 그죠? 한미반도체는 어떤가요? 한미반도체는 3만원 초반 붙으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거 안 준다 그래도 32,000원이 부담 없어요. 이 친구도 반도체 산업 업황 돈다? 바로 이렇게 갈 친구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예언을 해보자면 2분기 때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때 개선이 될 것 같고 4분기 정도 때 피크를 찍을 것 같아요. 단기 피크를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산업은. 그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그냥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요. 그 사이에 전체 주가지수 조정이 한번 왔을 때 과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시세 보면은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45,000원 빌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과연 얘네들도 한 번 더 꺾일까 억울하게? 과연 이 바닥에서 한 번 더 바닥이 있을까 정도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뭐 그냥 감사합니다 저.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부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모든 소부장이 다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뭐 LOT 백큐 이런 거 진짜 다 바닥이에요. 지금 16,000원 있죠. 다 만만해요. 웬만하면은 다 저점이죠. 그죠? 만만하죠. 이런 거 하나 쥐고 계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속 터지시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이게 속 터질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매직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시죠. 그죠?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사 두시고 없는 셈 치시면 돼요. 네, 한미반도체는 진짜 세죠 힘이. 동양파에도 만만하죠. 그죠? 66,000원대 만만하죠. 그죠? 그런 거 보시고 뭐 MLCC 같은 것도 보면은 만만하거든요 다. 삼성전기도 만만하고 사마콘덴서 만만하고 그 다음에 BH 이런 것도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만만하죠. 지금 좀 튀다가 한번 꺾였는데 이런 건 별 걱정 안 들죠. BH라든지 아니면은 대덕전자 이런 것도 볼만하고요. 코리아 서킷은 어떤가요? 여기도 바닥이죠. 유진테크도 좋죠. 근데 44,000원이면 진짜 싸죠. 지루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예전처럼 있잖아요. 뭐 한 3일 단위로 시세 주고 내가 물 좀만 타두면 알아서 튕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지금은 더더욱 그래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한번 사면은 내가 이 친구랑 6개월 이상 난 씨름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 산업으로 순환매 안 주면 나 계속 기다려야지 뭐 이런 느낌?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 정리되셨죠? 이제 오늘도 엄청 많이 봐주셨는데 물리지 마세요. 지금 물리면 진짜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 막 고점 테마주 잡지 마시고 지금 되게 큰일 나요 진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또 봬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